지금부터 제17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제1차 공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추위원장 교육학과 최승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공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교수, 직원, 학생,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17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 출마하신 4분 후보자 여러분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수학교육과 최재호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실과교육과 손장호 교수님입니다. 큰 박수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과교육과 손장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이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잘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호 3번 체육교육과 이종목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 이종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4번 윤리교육과 배상식 교수님입니다. 윤리교육과 배상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토론 주제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와 방법은 사전에 총추위와 후보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토론 주제는 5개의 영역인데 안내장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발표 순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후보자 1, 2, 3, 4의 순서로 발표를 하고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해서는 후보자 2, 3, 4, 1의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토론 주제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은 발표 주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발표 종료 30초 전에 시간 관리하시는 최진경 교수님께서 안내 사인을 보내고 제한 시간이 되면 종을 쳐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보자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서 효율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등교육과 대구교대의 현실 진단입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소개와 출마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1번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원 최재호입니다. 사랑하는 상급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최재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목표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에 부임한 지도 어느덧 2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는 국립대 부민함, 거점대학과의 통폐합, 중초 임용제, 이발추 특별전형 등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성원들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저는 기획처장, 재정위원회 위원장, 영재교육원장 등 여러 보직을 수행하면서 함께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시행 초기에 기획처장을 맡아 우리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를 받아 현재 이상을 이루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의 발전 과정을 함께한 경험이 미래의 우리 대학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상급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체제 개편 요구, 정원 감축, 임용률 하락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발간되는 미래 예측 보고서에서는 미래 사회가 IT 기술, 고령화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중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변화는 지금껏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다가오고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에 대학교육 동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융복합교육, 메이크교육 등 새로운 경향의 학문 영역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국제교육, AI 교육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학교를 위한 스마트 캠퍼스 구축, 임용률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 대학 행정 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개선, 복지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외적 여건 악화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부족, 운영상의 문제점 점검 미비 등으로 여전히 다양한 문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량을 극대화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미래지향적인 대학 비전과 실천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학 본연의 역할은 도사 양성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한계를 넘어서는 시도를 통하여 미래 교육을 주도하는 행복한 대학, 얼라이브 DNU를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운영 핵심 공약은 3가지입니다. 첫째, 미래 교육의 선도자로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임용률 제고 및 대외협력 체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복지 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수학입니다. 학문의 특성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리력, 과제 집착력, 일반적 능력 등이 요구되며 엄밀한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어느 학문보다 창의성과 유연함이 필요하며 저 역시 내적으로 그런 특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습니다. 학내 직무를 수행할 때도 분석하고 응기와 집념을 갖고 결단력 있게 처리하는 한편 원만한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이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입니다. 제 목표는 우리 대학을 사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초등교원 양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위에 40 핵심 전략인 도전, 창조, 혁신, 배려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여 매순간 성장하는 네, 발언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원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손장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상급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간 우리 대학에 재직하면서 학과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교육대학원 부원장, 미래인재센터장 및 교육부 특성화 과제 신청을 위한 단장 등의 다양한 보직 경험으로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생존과 경영에 대한
저희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는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교원 양성기관 평가 업무, 교육부 교육자료 개발 책임자, 국가보훈청 지정과제 수행, 대구시 경상북도 상생을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교사들을 위한 연수사업, 대구시 학교박지원센터 꿈행꿈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 대구시 글로벌 도시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폭넓은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바로 제가 대구교육대학교를 위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증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입생 충원을 높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교육 수요 부족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학은 현 상태의 입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대학의 입학생 수는 심각한 대학 재정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의 경우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졸업생 임용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용 고시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교사 모집 인원수의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대학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총장이 앞장서서 교육부, 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대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시간을 할애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재학생들의 중도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 만족도 및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직원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교의 외형이 매우 훌륭하게 변화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도 어려움 속에서 부분적인 개선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욱 충실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절한 교육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공약집에서도 밝혔습니다만 학생들을 위한 재래 한국학교 교생 실습을 주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현실화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대만의 국립대학교와 각각 공동 석사학위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각각 3개국 학생들의 수업 발표대회도 기하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교육대학교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을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베트남 초등교사가 경상북도 지원으로 연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국의 어느 교육대학교에서도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계속 지속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부분은 총장 혼자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즉시 교직원을 중심으로 학교 발전 TF팀을 구성해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실천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주변에 저항이 있더라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만 듣고 처방을 내리지 못한 의사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처방의 실천력, 추진력 제가 발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교육대학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대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선거에 출마한 교수 3번 이종목입니다. 출마의 배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현실 진단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총장 후보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완성하고 싶은 우리 대학의 미래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교육대학교를 둘러싼 대학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기에 치러지는 우리 대학의 17대 성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가장 답변드리고 싶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대학은 누가 총장이 되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입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장에게 주어진 법적, 행정적 권한은 분명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총장의 리더십은 이러한 제한된 조건을 탓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총장의 리더십은 총장이라는 지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총장이 가진 품격, 역량, 지혜는 대학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총장이 되는가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총장의 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둘째, 우리 대학은 두 번째 출마한 후보가 당선된 예가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학 역대 총장 선거에서 두 번째 출마한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출마하셨던 후보들 중에는 재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번복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대 선거 이후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깊은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 대학의 미래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준비해왔습니다. 여러분, 17대 선거에서는 두 번째 출마한 후보는 당선되지 않는다라는 편견이 아니 누가 오랜 기간 진심을 다해 준비해왔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대학은 예천은 전공 교수가 총장이 된 적이 없다입니다. 이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총장 후보로 출마했던 예천은 전공 교수들 중에 총장으로 선출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천은 전공 교수에게 대학 경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 예천은 전공 교수는 총장 역할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학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내외 활동으로 많은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삶의 궤적도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천은 전공 교수도 총장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음으로 초등교육과 우리 교대의 현실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몇 가지만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대를 둘러싼 통합, 교정 등의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학교 및 전국 교대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 생각은 우리 대학 구성원의 견해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에서 신규교사 채용 인원을 감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입학생 정원은 현 상태로 유지되는 등 수급 불균형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사실 우리 대학 독자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전국 교대가 힘을 모아 교육부 지역교육청에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출마 이유와 현실 진단에 대해 저의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4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수님, 직원 선생님, 그리고 조교 선생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윤리교육과 배상식입니다. 저는 2000년 3월부터 우리 대학 시간강사를 시작하였고 2006년 8월에 전임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올해로 23년째
우리 대학에서 예비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 12월부터 2년 9개월 정도 기획처 혁신지원단장 기획평가단장직을 수행하였고 2015년 12월부터 2년 동안 기획처장을 맡아 거의 매일 아침 총장님과 두 분의 처장님과 함께 당면 업무들을 협의하면서 우리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2년 동안 교수협의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른 교대의 대학 운영과 상황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학생처장직을 맡아 학생청 업무와 함께 우리 대학 운영에 대해 많은 부분을 현 총장님께 배우고 또 여러 처장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대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래전 기획처 기획평가단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국립대 통폐합 문제와 법인학 문제에 대해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우리 대학의 어려움을 인식하였고 또 기획처장직을 수행하면서는 국립대 혁신지원사업으로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경북대와의 연합대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 거점 대학과 우리 대학의 상황과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년간 우리 대학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을 통한 교사대 통합을 제시하였고 또 작년부터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의 개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올해 2월에는 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미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사 석사 연계 교원 양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대 신입생 정원 감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현 총장님과 그리고 바로 직전 총장님을 보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숙고한 내용들을 구현해 보고자 금번 우리 대학 17대 총장 선거에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의 현실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은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과학기술 발달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용 합격률 하락,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문제, 신입생 입학 정원 감축 압박 등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공공성 책무성에 의거한 각종 국가적, 사회적, 지역적 요구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원 양성대학의 특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을 양성하고 또 예비교사들은 미래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개혁의 주체이자 원동력으로서 교원의 역할이 변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초등교원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서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함께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을 보완하는 수업 기획자로서의 역할, 특히 교실에서 학생들 간의 갈등과 문제 해결을 소통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초등교원이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수행하려면 우리 교원 양성대학부터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우선적으로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AI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과 연계한 융합 교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예비교사들에게 미래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들을 길러줘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는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 개선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후보자 여러분의 그 출마의 병과 그리고 초등교육과 대구교대 현실 진단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대구교대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4분입니다. 이번에는 2번 후보자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총장 선거에서 국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대구 교대만의 발전된 표준을 만든다는 의미로 뉴노멀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대학 행재정 복지의 뉴노멀입니다. 총장 취임 즉시 대학 발전 TF팀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TF팀은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핵심 역량을 만드는 일과 학교 업무의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령 인구 급감에 따른 우리 대학의 살 길에 대해서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모아서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원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안정적 인사관리를 실천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수활동 연구의 뉴노멀입니다. 조교수와 부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환경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설 초등학교의 고유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대구교육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인간의 공공기관과 MOU를 통한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연구와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지도의 뉴노멀입니다. 교사 임용과 관련되는 많은 부분은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책임져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부모 상담, 교직 적응, 교직 실천 방법, 학급 운영 방법, 공분 기한 등 교직 실무를 위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교환학생 제도 학점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다녀와도 임용기간이 늦어질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상생과 대학문화의 뉴노멀입니다. 글로벌 한국문화학교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 제외 한국학교 졸업생, 이민가족 등의 교육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시군 지역과 연계해서 교육봉사활동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시군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육 영토 확장의 뉴노멀입니다. 우리 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홍보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제외 한국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상시 봉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해당 기관 등과 현재 합의가 시작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검토하고 있는 이민관리청 및 광역비자 제도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글로벌 한국문화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자매대학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우리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단기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대학의 발전 전략과 비전에 저는 중기, 장기, 비전 공유의 세 가지로 나누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전략은 첫째, 23년 글로벌대학으로 10개 대학이 선정되고 24년 30개 대학이 선정됩니다. 먼저 우리 대학 자체가 세계 최고의 교사 교육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 원격 연수, 해외 교사 교육, 한국 교육 등 다양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발전기금 기부 대상의 다변화입니다. 동문 등에 국한되었던 발전기금 기부 대상을 대학교재, 초등교과서, 학습교재, 출판업계,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재단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는 총장이 직접 관할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시설물 임대사업 확대입니다. 31일 재정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 우리 대학의 각종 복지는 다양한 경로의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우리 대학 산당 간접비가 21년, 22년 4,60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물 임대 및 사용료 수입으로 21년 6억 6천, 22년 7억 8천 정도입니다. 상로복지관, 상로아토, 특수통합관, 테니스장 등 우리 학교 각종 시설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 운동장을 주차장화하여 운동장을 2층으로 하는 주차장 확보 노력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발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교만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특색 있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70년의 역사에도 우리만의 고유한 브랜드가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브랜드로 설로르너, 영재, 평생교육, 아카데미 등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추진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구교대가 기초학력의 메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원 활성화의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박사과정 추진, 원격 연수를 통한 대상의 전국적 확장, 졸업 논문 시 등재 후보 적격 이상의 학술지의 개최 시 졸업 논문으로의 인정하는 문제, 사단 법인에서의 자격증보다 실질적이고 공인된 자격증 부여 방안, 또한 부원장 제도의 도입 등 이를 통하여 대학원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기, 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비전의 공유 부분입니다. 대학의 발전 계획 수립이 있어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할 것입니다. 발전 계획이 수립되면 구성원들에게 안내하고 협의하며 확산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모두가 참여하는 발전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4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교원 양성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미래 비전을 창의 융합형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초등교원 양성으로 설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몇 가지로 수립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영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비교사들의 창의 융합형 미래교육 역량 강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기반한 미래교육 역량을 갖춘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지원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미래교육에 적합한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학교 현장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을 통해 예비교사들에게 현장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 강의실 구축, 미래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첨단 교육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해외 교육실서, 자매대학 교환학생 확대, 자매대학과의 다양한 학술적 교류 등을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러한 창의 융합형 미래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분야의 지원입니다.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맞는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부설 초등학교와의 현장 공동 연구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수님들 현장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를 직접 선정해 드리고자 하며 현장 교사와 함께 공동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포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임 교수를 위한 연구비 지원과 도서관 해외 저널 서비스 및 전자책 구입을 확대할 계획이고 또 질적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IB 시설과 현재 불편한 연구 행정 시스템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 학술지 개설을 위한 외국어 교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수님들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연구실 리모델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 행정 분야로서 대학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협의회 대표와 정기적인 협의를 개최하고 직원 순환 근무 관리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합리적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인사이동을 최소 소요 연수인 2년에 맞도록 준수하며 최대한 직원별 강점을 활용한 적재적소의 인사이동 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조교 선생님들도 학과별 사정이 있겠으나 최대한 유형 근무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발전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발전 전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교육부의 글로벌 대학 30 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교육부의 평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대 육성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을 대학 발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말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이 다시 수립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립대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교육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면서 교육대학으로서의 우리 대학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1번 보자 말씀해 주시죠. 기호1번 최재호입니다. 대구교대의 발전 전략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령 인구는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 대비 약 9만 6천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은 대학 통합과 같은 체제 개편 요구, 정원 감축, 임용률 하락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 방안은 출산 장려 및 사회복지 정책 등이 논의되곤 하지만 교권 양성기관인 우리 대학에서는 양질의 인재 양성을 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초등교사 양성이라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비전의 구체적 실천 전략으로 사시 전략, 도전, 창조, 혁신, 배려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글로컬 사업, 라이저 사업 등 비수도권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제시하면서 대학의 체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 소규모의 특수목적 대학으로서는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협에 과감한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가상, 청강경실 등 4차 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융합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에서도 이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저는 창조의 자세로 창의성 함량 및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양성대학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많은 관행과 제도를 조정하고 바꾸어야 할 부분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는 혁신의 자세로 대면역 대처를 위한 방안을 과감하게 실천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교육의 질적 제고, 미래 역량 개발 지원 확대, 스마트 캠퍼스 조성, 대학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을 선도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전, 창조, 혁신이라는 세 가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더라도 상생과 공감의 정신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배려 정신으로 교사교육에서도 교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확충하는 물론 교원의 모든 구성원들이
친밀하게 소통하는 가운데 협력 및 공존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이 도전, 혁신, 창조, 배려의 4가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여 살아있는 대구교육대학교, 모두가 행복한 대구교육대학교 얼라이브 DNU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구교대 현실진단에 이어서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대구교대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 후보자들이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지금 수고해주신 네 분 후보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토론 주제는 지금 두 번째 토론 주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핵심 공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른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7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후보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중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에 따라서 저희 공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슬로건으로는 다이나믹한 혁신으로 앞서가는 대구교육대학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 첫째, 대학의 미래를 위한 비전, 둘째,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화합, 셋째,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는 복지, 넷째, 지역 글로벌 교육 허브 기관으로 도약으로 4가지로 세웠으며 앞서 비전 부분은 말씀드리기에 화합, 복지, 도약 부분에 대해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화합 부분입니다. 저는 소통을 통한 화합으로 학생과는 학생 대표 및 동아리 대표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는 대학 본부와 학과 간의 정기적인 간담회, 그리고 직원 선생님과 부서별 전체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역량을 통한 화합으로 학생은 1인 1역량 함량, 예를 들어 예술, 인문, 체육 부분에 있어 학생들의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 선생님은 행정적인 부분에 역량을 함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통한 화합으로는 정기적인 간담회와 대학 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명성 확보, 부서별 학과 간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화합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과 교직원이 만족하는 복지로서 학생 부분입니다.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입니다. 첫째, 학생회관 및 복지회관 시설 재정비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회관은 노후화는 물론이고 화재에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생회관을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에 있는 학생회 동아리 모두 학생회관으로 옮겨서 식당, 휴게 공간의 확보, 그리고 교내에 프린팅이 정대, 간편식을 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한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시간표 공지, 실습 학교 선택, LMS 시스템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도 시급합니다. 다음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보행지기, 취미활동, 나의 소중함, 의지를 강화, 또한 상록 아카데미를 통한 국제화 교육, 현장성 교육, 공감적 의사소통, 교직 인성, 창의 융합 역량 등 본교의 핵심 역량과 정서 함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개선, 상록기금 조성으로 장학금 확대, 해외 교육 실습 확대, 학교 식당 시스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에서 교수님의 강의, 연구, 학생 지도 부분입니다. 먼저 신임 교수를 위한 연구비 정대로서 예를 들어 1년에 2편까지 연구비를 지급하고 이를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로 교수님의 퇴직 연도까지 연구비 지원 방안에 대해 퇴직 전까지 결과물 제출 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연학 인력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마저 갖게 됩니다. 서울교대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 등 이러한 문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의실, 연구실의 선거통화 및 첨단화, 여교수님 및 여성 전용 휴게실 확보, 대학원 논문 지도수단 개선,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및 편의시설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선생님들의 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 업무 처리의 간소화, 예를 들어 소액에 대해서는 정결 처리한다든지,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및 편의시설 확대, 보다 즐겁고 활기찬 복지를 위해서 위원회 운영, 합리적인 인사위원회 신설, 해외 역량 강화, 연수교육 확대 등을 통하여 직원 선생님들의 업무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마지막 공약 부분으로 지역 글로벌 교육 협업기관의 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책무 제고를 통한 도약입니다. 특히 남구 구미, 대구 경북 지역이 동창회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상록 문화의 날을 운영하여 화합하는 대구교대, 함께하는 대구교대, 하나 되는 대구교대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약입니다. 지역사회와의 교육 멘토링 사업의 확대, 산학연, 자립형 프로그램 지원, 대구, 경북, 울산의 지자체 및 교육청과의 맞춤형 사업 추진, 영재교육의 운영 확대를 위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교육 협업기관으로의 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의 축적된 교수학습 방법,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슬로우 프로그램, 상록 아카데미를 통한 각종 사업 등을 개발도상국 교육원조, 즉 어디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으로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콘텐츠, 구역 브랜드를 수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는 해외 전문 학술지를 인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전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공약 부분인 화학, 복지, 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4번 고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기호 4번 배상식입니다. 앞에서는 너무 개략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중장기 비전을 창의 융합형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초등비원 양성으로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맞춤형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 대학이 AI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대학으로 활약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기반을 확대하여 교과 교육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상록교육관 서편에 마련된 강의실을 미래교육에 적합한 첨단 강의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첨단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 학과에 대해서도 학과별 첨단 강의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LMS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현장성이 반영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체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 연구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해외 저널 서비스와 전자책 구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도서관 예산 문제로
해외 저널 서비스 지원을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해외 저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저널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신청을 받아서 해외 저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우리 대학 내에 RRB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학과 청주교대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에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학은 공영기관 생명윤리위원회 1년에 175만원 정도의 협약비를 지불하고 연구를 심의받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 등을 수행할 때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대학 내에도 자체적으로 RB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행정 시스템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익스플로러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로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큽니다. 최대한 빨리 코러스에 포함시켜서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수님들의 연구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수 연구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사회관 연구실 베란다 부분의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연구실 문을 교체하면서 연구실 환경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상록교육관의 연구실은 가장 시급하게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일이 필요하며 기타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서 편안하게 연구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로 대학 행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직원의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직원 선생님들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리적인 대학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부서별 업무 처리 매뉴얼을 수정 보완하고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며 합리적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한 직원 정기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직원협의회 대표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직원 순환 근무 관리 및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학 행정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만 교육과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대학 재정 분야입니다. 우선 대학 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전체 대학회의 예산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는 16억, 2021년에 11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있었는데 2022년에는 4억 5천 정도로 줄었고 올해는 거의 바닥이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대학시설 운영비가 늘어나고 대학원 신생 모집에서 문제가 생겨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챙기고 합리적으로 투명한 예산 편성 과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확충방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 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조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교직원 건속 표창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또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진로 직업 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교직원을 위한 장래 비품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연수를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 건강 정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방 동아리반 리모델링 공사, 상담센터 및 진학 및 취업 지원센터를 강화하여 교원 이외의 진로 및 취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복합 간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며 발전 기능을 활용한 학생 장학금도 정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1번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최대우 발전 전략에 대한 공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 비전과 전류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제 약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신 후보자들의 공약과 중첩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바탕으로 대학을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미래 교육의 선도자로서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연구 역량의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핵심 역량 기반의 교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원활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및 조교선생님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단기 연수 및 국제화 배양 연수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연구 역량 극대화를 위해서 신임 교수들의 책임실수 감면 등 교원의 책임실수 자율성 및 유연성 부여 등을 통해 연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발전기금 및 간접비를 확충하여 논문개재 지원 횟수 확대, 학술대회 참가 지원 현실화 등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장려금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정책으로 임용률 제고 및 대외협력 체계를 내수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교원 수급 정책에 의한 올해 3,561명 모집으로 내년 300명 내외로 감축하여 2027년에는 2,600명 정도를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이전에 70%를 상회하던 우리 대학 임용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지난해는 58.3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앞으로 더욱 하락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재학생의 임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준비 몰입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제도의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학년별 이수학점은 1학년 35학점, 2학년 38학점, 3학년 40에서 40학점, 4학년 21에서 24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대학과 비교해 볼 때 4학년의 경우 20학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성원들과의 소통의 과정을 통해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대학의 임용취업지원단은 임용취업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입학과 동시에 재학기간 내에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임용지원 및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대외협력체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약 18만 명,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약 5,750명, 5년 전 대비 약 50%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제2 외국어 강좌 개설 등을 통해 언어교육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전국교대 공동교육 혁신센터 사업, 지역대학과의 공동학술 세미나 및 워크숍, ESD 교육, ODA 사업 등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구축된 교육 네트워크를 내실화하고 협력사업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세 번째 핵심 정책은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복지 정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및 대학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체제를 준비하고 대학 행정 업무의 지속성과 유지를 위해 부서이동의 축소 및 자체평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특성화를 통해 글로컬, 라이저 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초학력 지원, 넓은 교실, 다문화 교육, 멘토링 등 정부 및 지역 유관기관과의 정책을 반영하는 다양한 협력사업 확대를 통하여 재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및 복지 정진을 실천하겠습니다. 대학 구성원 및 지역 주민을 위해 아우름 콘서트, 전시공간 운영, 주말 스포츠 교실 운영, 대동제, 상록체육대회 등
다양하고 재미적인 상록문화 예술 행사를 기획하여 운영함으로써 대학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내 강의실, 실습실 등 노후시설 개구식 및 교체를 위한 정기점검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리 및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의 목적과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대학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유학습 공간, 행복존, 창의존, 글로벌존 등 휴식 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핵심 정책의 목표는 교원 양성대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생동감 넘치는 최고의 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 위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손장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측된 인구 절벽, 학령 인구 감소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을 줄이거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가는데 최대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그런 이분적인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의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냉정하게 오픈하고 이 현실이 어떤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론할 부분을 장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등교육의 대전환을 예고하였고 지역 거점대학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그럭걸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행착오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많은 위기 앞에서 구성원들이 존중하면서 신뢰 속에서 함께 발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성공의 서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위에서 핵심 공약을 3가지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생각하다가 저는 우리 대학의 사업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 중심으로 제 공약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요 앞전에 발표했던 부분은 큰 틀에서 뉴노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교수, 학생, 직원에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수님들을 위한 핵심 공약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의 희망입니다. 변화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수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위해서 힘을 쏟겠습니다. 각종 행정부담 감소 및 최소화를 시키겠습니다. 청중위, 입학사정관 등과 같은 단기간의 업무가 가중되는 직무를 맡게 된 교수님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교학연 또는 성과의 문제에 적절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을 위한 연구 마일리지, 교육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따라서 교수님들의 강의 만족도도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 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인사, 학과 운영, 대학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학과의 재량권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만 할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 교수님들이 많이 우리 학교에 오시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분들이 대구로 이사 오면 가장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교회나 금액 등을 포함한 행재정적 이슈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새 후보님들 전부 다 뭐 말씀 중에 학교가 어려워지고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맥을 활용해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위한 핵심 공약입니다. 직원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의 경쟁력입니다. 기존의 관행을 허물고 더욱 효율적인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선생님들은 교수님들과 하는 업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각자의 고유 영역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들의 안정된 근무 환경의 확보를 통해서 대구교육대학교가 여러분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직종별 업무의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일의 강도와 임금에 대한 형평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도 행정 절차의 간소화, 서비스 전문화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 시스템을 갖추고 사무 처리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한 법제적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선생님은 예측 가능한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하다면 직원 선생님들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을 위한 핵심 공약입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최근에 다양한 글로벌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간의 교권의 추락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바로 맞닿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글로벌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여러분들에게 키울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육부, 교육청 등과 협력을 통해서 초등교원 임용 전문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뉴노멀 시대 대구교육대학교는 스펙이 좋은 인재를 기르는 곳이 아니라 스토리가 풍부한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시키는 일을 잘하는 모험생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모험생을 만들기 위한 것이 되도록 제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생 토탈 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 학생 성공 복지를 돕겠습니다. 재학생들의 중도 탈락률 감소를 위한 교육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책을 펼치고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학은 또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멋지게 한 꿈에가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저희 한국학교 상시 교생설립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오사카 건강학교 재학생과 대구교육대학교 학생 상시 멘토멘티 프로그램. 네, 발언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교대 현실 진단에 이어서 중장기 발전계, 그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공약까지 다소 무거운 이제 토론 주제를 다루었고, 후보자님들 4분이 아주 힘주어서 소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주제는 타 후보 공약에 대한 의견인데요. 앞에 주제에 비해서 조금 가벼운 주제이기도 하고, 좀 잠깐 30초 정도라도 후보자님 수고하셨는데 잠깐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좀 축이시고 몸도 좀 움직이고 30초 정도만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주제는 조금 가볍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시간 2분입니다. 네, 타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의견인데요. 각 후보자님들은 사전에 정해진 다른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셨고, 그 결과 공감이 가고 수용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를 좀 들어서 좀 칭찬해주는 코너입니다. 후보자별 발표 시간은 2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4번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호 4번 배상식입니다. 다른 새 후보님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공약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차별화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손장우 교수님 공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장우 교수님은 교육 영토 확장의 뉴노멀 하는 그렇게 명명해 주신 국내외 대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경북 북부와 울산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나 아세안 국가의 스쿨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아주 좋았습니다. 실제로 손장우 교수님은 국제교류 및 지역 자치단체와 매우 깊은 연대를 맺고 계시고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종무 교수님은 건강정리를 위한 의료 및 편의시설 확대를 제안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대학 구성원 중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획처에서 일을 할 때 카톨릭 병원과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공약은 구성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교사들을 위해 상급기금 조성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구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발전기금을 모금하면 충분히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공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최재형 교수님의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형 교수님은 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교육을 선도하는 미래교육센터의 지원 확대 및 체제 구축을 제안하시면서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등 디지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첨단 강의실을 확충하고 미래교육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상의 공약들은 어느 분이 총장이 되더라도 꼭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1번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호 2번 손장우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최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과 변화를 모색하시고 계신다는 점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대학의 역할과 미래 교육의 동향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AI 교육, 융복합 교육, 메이커 교육 등등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 함량을 통해 미래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글로벌 역량을 함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손장우 후보자님이 제안하신 대내외적인 국제화 사업들은 구체성과 다양성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지역 유관기업과의 협력 확대, 글로벌 한국문화학교 운영, 아세안 국가와의 스쿨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은 K문화의 확산이란 현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시대성이 돋보이는 유의미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교원 양성대학으로서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번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네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총장이 되잖아요. 그게 뽑히는데, 나중에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공약들을 잘 보시고, 또 활용 가능한 활용하시고, 서로 또 도와가면서 우리 학교 발전, 우리가 앞으로 몸담고 왔던 것을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자라기보다는 같이 또 함께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분의 공약을 곰곰이 봤는데 저하고 닮은 것도 있고 또 뭐 좀 확실히 눈에 또 있는 것도 많이 보였습니다. 먼저 우리 배상시 후보님 말씀하신 IRB 쪽에 저는 이런 게 사실은 제가 기획처장 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옳게 제가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무 역시 우리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우리 스포츠맨 출신답게 건강복지 부분 상당히 제가 이런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우리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최조 후보님 말씀하시는 예측 가능한 금불이라든가 시스템 관리 아닌가 참 좋게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 중에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측 관리해서 한다면 상당히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설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기 점검 계획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히 고민하신 세우고자 고민하신 공약을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만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손정호 후보자님 고맙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은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역시 총장 후보자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배상식 후보자님에 대해서 공약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서 칭찬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지고 특히 충청과제 부분에서 우리 교수님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배를 존경하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시 윤리과답게 그런 쪽을 딱 지적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뭐 했을까라고 좀 후회도 했습니다. 특히 정년준비 지원으로 마지막 4학기에 있어서 형주당 6시간에서 4시간으로 해주겠다는 역시 선배를 존경하는 역시 윤리과답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솔직하게 저는 우리 정년 교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연도에 연구비 지원만 생각했는데 역시 이런 좀 멋있는 배상식 교수님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배상식 교수님의 정년 준비 부분에서 4시간으로 2시간 축소 부분을 저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번째 주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후보자들과 조율하기로는 후보자 중에서 한 분씩 좀 지정해서 그러니까 4번은 1번, 1번은 2번, 2번은 3번, 3번은 4번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좀 공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십사 했는데 두 분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 두 분은 또 더 범위를 넓혀서 나머지 세 분 공약까지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록 가족이 묻다 시간입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질문에 대한 후보자님들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우리 대학 새 주체인 교수, 직원,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수합했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또 우리 학교 발전과 관련해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그 질문들을 가려서 선정했습니다. 주체별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각 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학생 질문입니다. 학생 질문. 현행 본교 교육 실습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의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시 1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원 최재호입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교육 실습은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실습을 통해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다만 그 다양함으로 인해 운영 과정에서 균질한 실습이 이루어지는데 다소 장애가 있고 학생은 물론 실습학교 교육청에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실습학교 선택 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실습이 되지 못하거나 학교별 시설이나 경험치 등에 대한 편차가 있어서 불만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습이 끝난 후 설문조사에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여 문제가 지속된다거나 실습 기간 중 LMS를 통한 원격 수업이나 과제가 과도하여 실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대학, 실습학교, 교육청, 학생 등 사주체가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균질한 실습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실습 관련 시스템도 보완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실습 기간의 결손을 보강 형식으로 채우게 되면 따라 실습을 전후로 무리한 수업 진행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실습학기에 한해서 최소 한 주의 추가 수업주를 두어 무리 없이 수업 결손을 채울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다양한 유형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데에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청안 실습, 해외 교육 실습, 특수지역학교 실습 등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2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손강호입니다. 교생 실습은 실제 교사가 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생 실습은 가르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도 배울 필요도 있는데, 하지만 학급 경영이라든지 공문기한이라든지 상담, 이런 비교과 관련해서 스킬도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진 교생 실습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를 배우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 공약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학교에서 비교과 쪽에 좀 학생들 지원해야 되겠다. 그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필요하다면 인력이라도 사람 충분해서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퇴직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작은 임금에도 계약적으로 모셔가지고 그런 걸 가르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학생들이 현장 가서 1시간 수업하려고 며칠을 고민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끝나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학교에 가면 4시간, 오전 4시간, 오후 2시간에서 연속해서 계속 수업하는데, 그런 것도 현장 가서 교육 실습으로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학생의 교육 실습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으로는 행정 시스템적 문제가 있고, 또 교통, 또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는 도중에 또 과제가 보유되는 방안, 또 그런 문제, 그리고 실습학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으로는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실습학교를 선택할 경우 선택의 편리성이라든지, 또는 정해진 시간에 수업 오픈, 또 행정 시스템의 간소화 등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시교육청 협의를 통하여 실습학교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의 실습학교의 교통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속적인 학생들의 요구 부분입니다. 교수님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실습으로 국내에서만 실습되는 것이 아니고 보다 폭넓은 경험, 다양한 국제 경험을 위해 해외 교육 실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4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4번 배장식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교육 실습은 총 9주의 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참관 실습 1주는 현재 학생처의 교육 봉쇄를 없애고 해외 교육 실습을 위해 마련한 것이고, 2학년 2학기의 수업 실습 1은 임용 시험에 부담이 된다고 하여 4학년을 실무 실습 4주 중에서 2주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3학년은 1, 2학기가 동일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 교육 실습의 장점은 1, 2, 3 교육 실습이 있다는 것과 기숙형 농어촌 실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북의 농어촌 실습은 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해보고 직접 체험해보면서 초등학생과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 2, 3 교육 실습은 현장 교사들 중에서 연구교사로 역량이 있는 분들로부터 직접 학교 현장의 수업과 다양한 생활 지도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교육실습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이주식 분열되어 있는 교육실습체제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 현장성을 얼마나 함양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21년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이해 및 경험을 늘리기 위해 교육실습 학기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2년 2월에는 세계대학인 경상국립대, 전남대, 인하대의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실습 학기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이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당장은 학교 현장성 강화를 위해 1, 2, 3 교육실습 인원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4학년 실무 실습 위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직 과목이나 관련 교과목에서 현장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현장 연계 교육 과정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 질문에 대한 내공부자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원생들의 질문입니다. 네, 질문 소개하겠습니다. 대구교대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해 어떤 진단과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또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본교의 재정 확충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2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육원 손장호입니다. 상당히 좀 이래 어렵고 무거운 주제 같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받아와야 되는 형편인데, 원래 우리 대학교 재정이 보니까 450억, 평균 한 1년에 400에서 450억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원래 특히 공사비가 많아서 늘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고에서 나오는 돈이 한 70%, 60에 70%, 나머지 30에서 35%가 우리 자체경비에서 나오는데, 자체경비 중에 가장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수업료 부분입니다. 수업료 부분이 한 55%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후보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 수가 줄고 했을 때 우리 자체경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체경비가 줄게 되면 우리 교연학도 줄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위기감도 사실 받고, 여러 가지 우리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좀 줄겠다 하는 부분을 했는데, 근데 총장이 되면 이걸 따와야 됩니다. 따와야지, 이게 메꿔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받는 것보다는 좋게는 못 해드려도 이건 최소한 유지해주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나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정부 재정 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또 기부금 확보나 이런 아까 시설 대여 이런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특히 제가 국제 로터리 장학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국제 로터리에 가서 제가 옛날 경험을 발휘해서 좀 손을 좀 벌려볼 생각입니다. 아까 이제 건강학교 말씀드렸는데, 건강학교 이사장이 OK 캐시백 사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일 봅니다. 그 부분하고 이 컨택도 제가 우리 시설 등을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발언 종료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정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입은 안정되어 있는데 세출은 날로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세입의 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출에서의 구성원이 공감하고 모두의 이익 창출을 위한 세입이 되어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고 수익과 자체 수익의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학의 총 예산은 21년 약 335억, 22년 약 394억 정도입니다. 국고 지원은 21년 195억, 22년 256억으로 대부분은 인건비이고, 22년 60억의 증가는 시설비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자체 수익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활동, 전용료, 건물임 대비 시설 사용료, 이자, 유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입익스 살펴볼 부분은 교육활동 부분에 있어 등록금 인상으로 어느 정도 충당은 되었지만 21년 91억 6천, 22년 90억 3천입니다. 22년 전년도 대비 약 1억 3천 정도가 감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원 정원 및 충족, 중독 탈락, 휴학 및 자퇴생 증가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편의점, 대본행, 상로바톨, 체육시설 등 건물 임대 및 시설 사용 부분에 있어 21년 6억 6천, 22년 7억 8천의 정대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저는 재정 확보 방안으로 수입 구조의 다변화, 기타 수입, 즉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록복지관 임대, 상록서재 오피스텔과 대학원충원, 중도 탈락 등 교육활동 수입의 극대화, 시설 사용료 및 임대 수입의 극대화, 예산 절감의 극대화를 통해 우리 대학의 재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4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4번 배정식입니다. 2023년 우리 대학 회계 예산은 총 409억 정도였습니다. 이 중에서 임금비나 기타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 교육활동비가 적게 들어서 순사계 2월금이 20년에 16억, 21년에 11억 원 정도 있었는데 22년에 4억 5천, 아마 23년에는 거의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대학 시설 운영비인 냉난방비 전기세들이 늘어나고 학부생들이 교육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져 있고 또 교육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교의 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우선 교육대학원 모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발전기금 모금이 대구 은행이나 동창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기관, 학부모 등을 통해서 이 모금이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억, 2022년 1억 7천 정도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는데 저희가 대구은행에서 연간 5천만 원을 기본적으로 준다고 보면 전체 발전기금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금을 2배 이상 늘려야 하고 상단을 통한 간접비 수입도 2배 이상 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접비의 경우도 21년은 4,800, 22년은 8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육성 사업을 대학 회계 예산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원격 연수원을 지금 체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연수 수입을 통해서 대학 회계와 연동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최재훈입니다. 대구교대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 저희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현재 재정 상황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못 되지만 타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의 불투명성, 대학원생의 감소, 정원 감축 가능성 등 숱한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1년 대비 2022년에 총수익은 거의 1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등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글로컬 대학, 라이즈 사업 등에 우리 구성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초학력 지원 사업, 시민대학, 평생교육 지원, 소외계층 영재교육 등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기금에 있어서도 현재의 동문 및 교직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내의 소통 행사 등을 통해 유관기관 및 지역민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의 정원 감소 문제는 우리 대학원생들의 절대다수가 교사인 상황에서 교사의 정원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관심을 갖는 분야의 전공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문화단체의 등과의 교류를 통해 입학 정원을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후보자들의 우리 대학 재정 진단 및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차 토론의 마지막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선정한 질문인데요. 가장 좀 현실적이면서도 좀 민감하고 그런 어떤 현안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교사대 통폐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3번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교수님 질문으로 교사대 통폐합에 따른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대 통폐합에 대해서 현 체제 유지, 즉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현 우리 대학의 재정 건전성은 전국 교대에서 탑 수준입니다. 물론 향후 입학생 수 감축 등 변동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교육학 부분에서는 보더라도 서울, 경인, 광주보다 높습니다. 하물며 가까이 있는 국립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합된 교육대, 통합하려는 교육대학에서는 구성원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대, 대구교대 구성원 모두가 통합에 반대하는 단결된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의 대구교대는 영원히 오늘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교사의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가 되겠는데 오늘의 토론을 위해 준비해 주신 총추위원님, 이 자리에 마지막까지 계신 학생지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어서 4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4번 배당식입니다. 이 질문은 비교적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사대 통폐합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시골 농어촌 학교 때 학교에서는 중등과 연계에 운영할 때 효율성과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국가교육회의에서 교사대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시도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교육대학 체제는 70년 동안 특수목적대학 운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범대학은 어떠합니까? 종합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소속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대학의 위상도 없습니다. 특히 사립대학교 사범대학이 우죽순처럼 생겨나면서 현재 중등 교사가 되기는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대 통폐합은 실패한 중등의 교사 양성 문제를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대 통폐합과 관련하여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통폐합에 대해 반대합니다. 2004년 경제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압박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제주교대가 제주대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우리 대학에서는 2009년에 통합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의 찬성이 있었지만 2020년에 다시 실시한 결과 거점 대학과의 통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교수 77.57%, 직원 66.66%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만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학이 대국 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초등교원 양성대학으로서 임용률에서 양호한 성과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독자적인 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까닭입니다. 독자적인 존립을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임용률과 행재정적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만에 하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수준의 통폐합, 가령 번역별 교육대학 간의 통폐합이 논의되더라도 독자적 존립에 대한 의지와 운영 능력을 확보해야 주도권을 잃지 않고 학내 구성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제가 총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를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돼
이상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2번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상당히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죠?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이 대답하기 앞서가지고 총장의 책무가 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총장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여러분들의 권력을 위임해 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이 먼저 이런 부분을 독단적으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부분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총장 후보의 손정은 이 의견이 뭐고 이래 물으시다면 저도 교사대 통폐합, 초등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15년 뒤에 여러분들, 저는 없습니다만 10년 뒤에, 15년 뒤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도 같이 귀담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후보님 말씀하셨지만 공론화 자리를 한번 열어가지고 여기서 이상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는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서 진짜 우리 가르치는 거냐, 우리 교대 자체로 살아남는 게 맞나, 안 그러면 지역 권력권에 합쳐서 가는 게 맞나, 안 그러면 거점대하고 합치는 게 맞나. 기본적으로 교사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총장하고 학장하고 그런 격이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거점대학 총장, 대구교대 총장 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4분 후보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학생, 교직 선생님,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개 토론회가 2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토론회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10월 31일 같은 시간에 4시부터 6시까지 이곳 국제회의실에서 2차 공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학교 교수님들께서 출장을 가셔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또 남북성관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공개 토론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